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그다음에 순열과 조합 이 모든 단원들을 한꺼번에 이제 복습해보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75페이지고요. 스스로 마무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 종합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경우의 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이 경우의 수라는 말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세보는 거죠. 몇 개가 있는지 세보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다 셀 수 있으면 뭐 합의 법칙, 고의 법칙, 뭐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개수를 세면 되는 건데 개수가 워낙 많고 중간에 하나를 빼먹거나 중복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체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짐없이 셀 수 있으면 뭐 세면 좋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뭐 지금 이제 1번부터 시작할 건데 1번 같이 이런 아주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하나씩 세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고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네요. 4의 배수.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4의 배수면 어떤 숫자가 있죠? 4의 배수? 일단 4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8, 그 다음에 12 이렇게 있겠죠. 물론 16도 되지만 16은 주사위 두 개 던져서 합해가지고 16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가 12니까 4, 8, 12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더해서 4가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는 어떤 경우죠? 1, 3이 나오거나 아니면 2, 2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3, 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총 몇 가지? 예,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8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뭐 이것도 한번 세볼게요. 2, 6 이렇게 돼야겠죠? 더해서 8 나오려면 그 다음에 3, 5, 4, 4, 5, 3, 마지막으로 6, 2 이렇게 더해서 8이 나오는 경우는 총 몇 가지? 예,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마지막으로 12가 되는 경우는 두 개의 주사위가 둘 다 제일 큰 수인 6과 6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결국에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4, 8, 12 이렇게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냐? 3 더하기 5 더하기 1 총 9가지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3하고 5하고 1 더한 이유는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합의 법칙이죠. 두 개를 합했을 때 주사위 눈을 합했을 때 4가 나오는 경우랑 8이 나오는 경우랑 12가 나오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합하면 되죠. 그래서 9가지가 바로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되는 8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냐? 문제네요. 여러분 3의 배수 한번 써볼까요? 3의 배수. 자, 3의 배수 한번 써볼까요? 시작. 3, 6, 9, 12, 15, 18, 21, 24, 27, 30. 자, 30까지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총 몇 개예요? 세보면 10개인 걸 알 수 있어요. 10개. 10개. 3의 배수는 10개예요.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세볼까요? 8의 배수 1, 1은 아니죠. 8의 배수는 8, 그 다음에 16, 24, 그 다음은 3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8의 배수는 3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합하면 13개인데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왜요? 왜 답이 없어요? 잘 보면은 여기서 셀 때 3의 배수를 셀 때 24가 있잖아요. 근데 8의 배수에서 셀 때도 24가 중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는 사실은 한 번만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24를 하나를 빼주면 10에다가 3을 더하고 중복으로 하나 빼주면 결국에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개수는 12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뭐 사실은 이거 4의 배수가 30까지 10개밖에 안 되니까 한 번씩 세봤지만 보통 그 30가지 중에서 또는 100개에서 뭐 1부터 100 중에 30의 배수가 몇 개냐, 3의 배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세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겁니다 아마. 원래 이게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그냥 30을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 몫이 10이잖아요. 이게 바로 10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중에 4의 배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1부터 100까지는 100 나누기 3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33 이게 몫이고 나머지가 1 남는데 이 몫이 바로 3의 배수의 개수죠. 그러니까 나누기를 해봐서 그 몫이 그 수의 배수의 개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이 24 이거는 8의 배수는 3의 배수 8의 배수에 똑같이 나타나는 24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이런 거를 3과 8의 공배수라고 불렀어요. 공배수. 그래서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죠. 3과 8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3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4가 최소 공배수고요. 그러니까 30 아래에서는 최소 공배수가 딱 하나밖에 없죠. 공배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않고 여러분들이 30까지에서 3의 배수의 개수 10개를 30 나누기 3으로 계산하고 30 나누기 8 하면 38에 24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 넘어가니까 3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각각의 개수에다가 이제 공배수를 빼야 되는데 공배수가 24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10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해서 1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물론 이번 문제 되게 쉬운 문제지만 선생님이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문제일수록 자세하게 알아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내 영역 A, B, C, D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네 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서로 다른 영역, 인접한 영역에서는 다른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하면 A에다 빨간색을 칠하면 B에다는 빨간색을 칠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인접한 영역에서는 다른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를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예를 한번 들어서 조금 바꿀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영역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역을 이렇게 단순하게 A, B, C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A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색깔 네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다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총 네 가지가 있겠죠. 그죠?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총 네 가지일까요? 아니죠. A에서 칠한 색깔은 우리가 칠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냐면 세 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C는요. C는 색깔이 옆에 있는 색깔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네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 B에 칠한 색깔만 제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의 방법은 다 곱하기를 해서 곱의 법칙이라서 곱하기 해서 36개의 방법, 36가지의 방법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똑같이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뭐 어느 영역을 먼저 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A부터 해봅시다. A. 자, A에다가 우리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일까요? 처음 칠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네 가지. 자, A에다가 빨간, 노랑, 초록, 파랑 중에 하나를 색칠했어요. 그러면 이제 B에는 뭘 색칠할 수 있냐면 A에서 칠했던 거를 제외하고 칠할 수 있죠. A에서 칠했던 색깔 하나를 제외하면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고, 이제 C에다 색칠을 해야 되는데 C에 칠할 색깔은 A와 B에 칠했던 것을 제외하고 칠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제외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네 개 중에 두 개를 제외하니까 두 가지 색깔을 우리가 이용해서 C에 칠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D에 칠해야 할 색깔은 인접한 게 A와 C니까 A와 C에 칠했던 색깔을 제외하고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어서 이렇게 4, 3, 2, 2,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322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48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등식 8 컨비네이션 R 플러스 2는 8 컨비네이션 R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R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뭐죠? NCR은 NC n-R과 같다라고 했어요. 뭐 외운다기보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과 같다라는 거죠. 의미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내가 3개를 선택하는 거는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버려버리면 남은 3개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우리가 3개를 선택하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것과 방법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결국 이거는 3과 2를 더하면 앞에 5가 나온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생각하면 R 플러스 2와 R을 합하면 어떤 수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R 플러스 2와 R을 합하면 그 결과가 8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R 더하기 R은 2R이죠. 그죠? 2는 우변을 이항해서 8 빼기 2가 되니까 6이 되고, 그러므로 R은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한 명씩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자, 몇 명 중에 몇 개를 뽑아라 라는 문제가 순열 아니면 조합인데, 순열은 순서가 있다고 했고 조합은 순서가 없다고 했죠. 자, 5번 문제는 뽑았는데 뽑아서 걔한테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직책이 있다는 것은 순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문제다? 네, 순열 문제다. 자, 순열은 우리가 NPR로 계산하기로 했죠. 몇 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10명 중에서 몇 명? 회장, 부회장, 총무 3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해 보는 거예요. 10P3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10부터 3개 곱하면 되죠. 10, 9, 8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뭐 계산하면 8, 9, 72에다 10 곱하니까 720까지가 나오겠죠. 다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니까 어떻게 일단 순열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일렬로 나열하니까. 그런데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숫자는 1이어야 한대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3개를 뽑았는데 가운데는 이미 정해졌어. 이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이 가운데는 뭐야? 숫자가 1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엔 2개의 숫자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양쪽엔 2개 숫자.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이미 1은 써먹었으니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겠죠. 4개. 그렇죠? 4개 중에 하나 오면 되고, 저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3, 4, 5 중에 앞에서 하나 쓴 거 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오면 되니까 3이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4 곱하기 3에서 1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굳이 식으로 쓰자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기 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해 보는 거죠. 이미 가운데는 1로 정해져 있으니까 4P2 이렇게 계산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볼까요? 7번 문제입니다.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이 있는데 이걸 일렬로 나열한대요. 양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거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냥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뭐 3개를 나열하라, 4개를 나열하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5개가 있는데 5개를 나열하라. 그러니까 5P5잖아. 5P5.
5p 오면 5부터 5개 곱하는 거니까 5, 4, 3, 2, 1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간단하게 써서 5 팩토리얼 이렇게 쓰기로 했죠. 기억나죠? 3개를 나열하라 3 팩토리얼. 뭐 100개를 나열하라 100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양 끝에 홀수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6개를 일렬로 나열하게 할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나열할 건데 이 맨 마지막 2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홀수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상인 1, 2, 3, 4, 5, 6 중에 홀수가 1, 3, 5 3개가 있잖아요. 그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오케이? 자, 3개 중에 2개, 1, 3, 5,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치까지 하니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3p 2 이렇게 되겠죠. 3p 이 양쪽 끝에 홀수를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홀수가 배정이 됐어요. 여기는 1, 3, 5 중에 2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 딱 갖다 놓은 거야. 이제 그러면 이 가운데 4개만 배치하면 되잖아요. 자, 4개는 1, 3, 5 중에 이미 2개는 써먹었으니까 이제 남은 게 몇 개예요? 총 6개의 숫자 중에 4개의 숫자가 남았잖아요. 4개의 숫자를 요 안에다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죠. 자,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거 바로 4 팩토리얼이죠. 4 팩토리얼.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3p2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2 4 팩토리얼은 4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뭐 이걸 계산하면 144 이렇게 나오게 되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 문제에 맞는 상황을 딱 정해주고 문제에서 정해진 상황이 있어요. 그 정해진 상황에 맞게 딱 정해주고 그 나머지 것도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8번 가보겠습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총 이제 7명이 사진을 찍는 거죠. 일렬로 쓴대요. 여학생 4명이 모두 이웃해라. 우리 앞에서 해봤죠. 여학생 4명이 이웃해라. 여학생 4명이 이웃하라 그러면 여학생을 하나로 똘똘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4명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4명을 묶어놓은 거죠. 이웃해야 되니까. 여학생이 1명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 있다고 생각하면 총 몇 명이에요? 4명을 우리가 배열하는 겁니다. 자, 4명을 배열하면 아까 뭐랬어? 4 팩토리얼이었죠. 4명을 배열했어. 그 다음에 4명 중에 그 하나는 여학생들 4명이 묶여 있는 거잖아. 그 4명의 여학생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웃한 상태에서 4명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야. 4명이 자리 바꾸는 방법도 또 4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4 팩토리얼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한 그룹까지 합해서 4명이 섞여 있는 4명을 배열하는 게 4 팩토리얼. 뒤에 있는 4 팩토리얼은 그 여학생 이웃한 4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 4 팩토리얼. 그래서 4팩 곱하기 4팩 이렇게 됩니다. 4, 3, 2, 1 곱하기 4, 3, 2, 1 이렇게 돼서 24 곱하기 24죠? 576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빠른가요? 정지했다가 다시 보시고 뭐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지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하시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네요.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순서와 관계없이 순서랑 관계없이 뽑아서 당첨번호를 정한대요. 순서와 관계없다. 이게 눈에 띄죠? 순서 관계없는 건 바로 뭐예요? 순열과 조합 중에 조합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되고 당첨번호의 개수는 몇 가지냐? 2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근데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20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복습을 하자면 여러분 NCR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NCR 공식으로 보면 N 팩토리얼을 R 팩 N-R 팩 이렇게 나누는 걸로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20부터 3개를 위에서 곱하는 거야. 20, 19, 18 이렇게 곱하고 분모는 3부터 1까지 3,
2, 1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3, 2, 6, 3, 18 이렇게 돼서 20 곱하기 19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1140 이렇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합 문제죠. 그렇죠? 순서가 없이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순열과 조합 이게 섞여 나올 경우 여러분은 어떤 게 순열인지 어떤 게 조합인지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자, 함수 문제 우리 앞에서 언제죠? 순열에서 그 연습 문제 중에 함수 문제가 있었죠. 1대1 대응, 뭐 1대1 함수 그 문제 설명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것도 이제 함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문제랑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고요. 문제의 성격이 상당히 뭐 유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비교하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 했던 거랑. 일단 요 조건을 잠깐 보면 A가 B보다 작으면 FA는 FB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켜야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A가 B보다 작으면 FA는 FB보다 작다. 여러분 이 A와 B는 어디에 있는 애들이게요? A와 B는 바로 X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선생님은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이 A, B가 어디에 있는 아이들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뭐 물론 이게 흐름상 그럴 수 있는데 뭐 A와 B는 뭐 X의 원소다 이렇게 뭐 써 있으면 더 정확하겠죠. 네. 어쨌든 A와 B는 이 X에 있는 애들 1, 2, 3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인 애들이 이 함수 F에 대입을 하면 그 결과가 작았던 아이가 더 그 결과도 작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가 1, 2, 3이 있고 예를 든 게 아니라 이제 요거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서 A가 뭐 1이에요. A가 B보다 큰 수니까 B가 3이에요. B가 3. 3이 예를 들어서 2가 됐어. 3이 2가 됐어. 그러면 2는 3보다 작은 수잖아. 작은 수는 2보다 더 작은 수로 가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셨죠? 1은요. 1은 2보다 더 작은 수잖아. 그럼 1은 2가 찜한 1보다 더 작은 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이 갈 곳이 없죠. 1이 갈 곳이 없으면 이건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요 조건에 맞는 상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몇 가지 더 해볼까요? 봐봐. 이번엔 3이 예를 들어 4로 갔어. 그럼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 2는 1, 2, 3 중에 하나로 갈 수 있겠죠. 1, 2, 3 중에. 왜냐면 2는 3이랑 연결되는 4보다 더 작은 수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건 1, 2, 3 중에 하나인데 2가 만약에 3으로 가면 1은 1, 2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1이 2로 가면 요 조건에 맞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는 뭐 1이 1로 가도 요 조건에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이 4로 연결됐는데 2가 1로 연결됐을 때 1은 1로 연결될 수 없으니까 또 이것도 함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이 상황에 맞는 조건이 아니고요. 2가 2로 연결되는데 1이 또 2로 갈 수는 없어요. 같아질 수도 없는 거죠. 작은 대로. 2가 2로 연결되면 1은 요 2보다 작은 대로 항상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런 상황의 함수들만 몇 개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워 보이잖아. 이거 어떻게 3이 그러면 3이 5로 갔을 때 몇 개지 세보고 3이 4로 갔을 때 몇 개지 세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빠짐없이 세는 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뭐 경우의 수가 이 답을 보면 몇 개 되진 않지만 그렇죠. 10개에서 18개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씩 세보다 보면 똑같은 게 주목될 수도 있고 뭐 이 그림을 몇 개나 그릴 거예요.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화. 자, 뭐냐면 어차피 함수가 되려면 얘네들 세 개가 이쪽에 세 개랑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이쪽에 세 개랑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y 중에 일단 세 개를 고르는 거예요. 얘네들을 만나게 해줄 애들을 고르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5 컨비네이션 3이죠. 이 중에 세 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개를 고르면 이미 그 세 개의 숫자에 순서가 생기죠. 1, 2, 3, 4, 5 중에 세 개를 고르면 그 숫자에 누가 크고 작은지 딱 정해지잖아. 그러면 그 정해진 숫자에 맞춰서 이 1, 2, 3을 연결해 주면 되죠. 그냥 크기 순대로. 그러면 요 조건에 맞는 함수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에 우리는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y에서 세 개만 고르면 끝나는 문제예요. 왜? 고르자마자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 순서는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y에서 2, 4, 5를 뽑았다고 치면 이미 연결해야 될 방법이 정해진 거죠. 왜? 3이 제일 큰 데로 가고 2가 그 다음 걸로 가고 1은 제일 작은 걸로 연결돼야 되니까 세 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 컨비네이션 3만 계산하면 되겠죠.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랑 똑같은 거고 계산하면 5, 4, 2, 1 그래서 10개 이렇게 10개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앞에 있는 문제랑 뭐가 다르냐? 앞에 여러분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얘랑 이쪽에 하나씩 만나면 되잖아요. 1대1. 그럼 1대1 함수는 뭐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이 세 개를 뽑혔어도 3이 2로 가도 되고 2가 5로 가도 되고 1이 4로 가도 되죠. 이게 섞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쪽에 있는 큰 수가 y 쪽에 작은 수로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럴 때는 5C3이 아니라 뭐라 했어? 5P3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 개가 요 2, 4, 5가 서로 줄을 쓴다고 생각해도 되고 3이 갈 곳이 5개 중에 하나, 2가 갈 곳이 4개 중에 하나, 1이 갈 곳이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5, 4, 3 이렇게 곱하는 것으로 풀었었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1대1 함수일 경우 우리가 푸는 방법이고 요 5C3은 요와 같이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다른 값일 때 큰 것은 큰 값으로 가고 작은 건 작은 것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4명과 여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4명의 소위원을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안에 작은 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위원회가 남자 4명하고 여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4명을 뽑는데 그 4명 안에 9명 중에 뽑은 4명 안에 여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구하는 거예요. 자, 9명 중에 4명을 뽑았는데 그 넷 중에 하나가 여자가 됐을 경우 적어도 여자가 1명 있을 경우 그럼 여기 적어도란 말이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4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이 여자죠. 그냥 여자가 1명 있는 경우도 적어도 2명 있어도 되고 3명, 4명 4명 모두가 여자여도 적어도 1명이란 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학생이래.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됐다 이 말은 그 4명 중에 여자 1명 있어도 되고 2명 있어도 되고 3명 있어도 되고 4명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 경우를 다 통틀어서 적어도 1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각각의 경우마다 계산을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9명 중에 4명을 뽑는 전체 뭐 뽑았더니 여자가 1명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다 남자로만 구성된 경우. 그 경우만 빼버리면 어때요? 1명이라도 여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1명이 여자인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완전히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전체는 어떻게 해요? 9명 중에 몇 명? 4명을 뽑는 거야. 이건 그냥 위원으로 4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직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9 컨비네이션 4 조합으로 뽑으면 되고요. 남자만 4명 뽑는 경우. 근데 생각해보면 남자가 9명 중에 4명 있잖아. 그 4명이 다 뽑혀야지 남자만 뽑는 거죠. 그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남자 4명이 통째로 뽑히는 경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1만 빼면 바로 여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9 컨비네이션 4는 어떻게 계산해요? 9, 8, 7, 6, 4, 3, 2, 1. 여기서 1을 빼면 되겠죠?
4, 2, 8 약분되고 3, 2, 6. 그래서 9 곱하기 7 곱하기 2, 126이고요. 거기서 1 빼면 125가지가 된다. 125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적어도 한 명 그러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그 적어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빼버리면 된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꼭지점과 대각선의 교점을 포함한 7개의 점. 이게 문제를 잘 읽으면 이런 거예요. 정육각형이 있으면 정육각형의 꼭지점. 자, 정육각형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고 대각선. 얘네들을 이은 대각선의 교점. 요거죠. 이 파란색 점 7개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문제죠. 그럼 삼각형은요. 서로 다른 세 점만 선택하면 점이 3개가 정해지면 삼각형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해지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또 뭐 점 3개를 내가 이렇게 뽑으면 이 점 3개에 의해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요 점과 이 점과 빨간색으로 할까?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하면 또 이렇게 해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삼각형이 몇 개인지 세보려면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그려보면서 세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세볼 수도 있겠죠. 여기 숫자들 보면 최대 30몇 개만 세보면 다 세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빠짐없이 세볼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씩 다 세가지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란 얘기는 아니겠죠.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삼각형은 꼭지점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점이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는 거죠. 점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 7개 중에 3개 선택하면 그 3개의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건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3개를 뽑긴 뽑았는데 우연치 않게 3개가 이렇게 뽑힌 거야. 얘랑 즉 일직선상에 있는 점 3개를 뽑으면 이 검은 점 3개로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 예외적인 경우만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세는 게 편리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 그다음에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일직선상에 있는 점 3개는 3개가 일직선상에 있을 경우에는 이 3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에서 저 3가지 경우만 빼주면 점 3개를 결정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7C3은 7, 6, 5 여기는 3, 2, 1 거기서 3을 빼면 되겠죠. 3, 2, 6 그래서 5, 7에 35에서 3을 빼는 거니까 32가지 이렇게 32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자, 이해하셨죠? 7개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선택하면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니까 7C3 하면 되고, 근데 우연치 않게 일직선상에 점 3개가 있으면 그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 3개를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번까지 풀었네요. 지금 12문제 풀었는데 힘드시면 기지개 한번 피시고 잠깐 쉬었다가 옆에 있는 이제 4문제 남았네요. 13번, 14번, 15, 16번 4문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계속 풀 건데 여러분들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 하란 얘기죠. 네,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숫자가 있는데 1, 2, 3, 4네요. 4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릿수를 만든대. 자,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15번째로 큰 자연수는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15번째로 큰 자연수.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서 풀어보고 서술형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이해를 해보죠. 일단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수를 만드는 거니까 숫자를 만드는 거니까 순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순열 문제가 되겠죠. 뭐 4개 중에 3개 뽑아서 숫자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건 간단하게 4P3이면 해결되는 거죠. 4P3.
근데 이 문제는 위에서부터 큰 수부터 세가지고 15번째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좀 이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 봅시다. 그러면 제일 큰 수는 맨 앞에 무슨 숫자가 올까요? 제일 큰 수는. 당연히 1, 2, 3, 4 중에 제일 큰 4가 오겠죠. 그러니까 4. 4로 시작하는 숫자가 가장 큰 수들이겠죠. 그럼 세 자리 중에서 맨 앞이 4로 시작하는 숫자는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4로 시작하면 여긴 정해진 거니까 이 두 자리만 우리가 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몇 가지가 있을까요? 4를 썼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죠. 바로 3P2.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자리가 4로 시작하는 숫자는 6개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큰 수들은 맨 앞에가 3이겠죠. 맨 앞에 3이 오는 경우 마찬가지로 3을 우리가 맨 앞에 사용했다면 1, 2, 4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여기 이 부분에 나열하면 되니까 똑같이 3P2 마찬가지로 6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이 4로 시작하는 숫자가 6개, 맨 앞이 3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6개. 지금까지 벌써 12개가 끝났죠. 그럼 15번째 숫자는 이 다음 단계에 맨 앞에 2로 시작하는 숫자들 중에 세 번째 숫자가 되겠죠. 여기까지 12개 끝났으니까. 이건 좀 써보면 될 것 같아. 써보면. 그러니까 맨 앞에 2로 시작하는 200단위 숫자죠. 200단위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예요? 243이 되겠죠. 그 다음 큰 수는 241이 되겠죠. 241. 그 다음에는 234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게 15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6, 12개죠. 그 다음에 14, 15, 16. 아이고. 12개. 미안. 12개, 13, 14, 15. 15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수부터 세봤을 때 15번째 숫자는 234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서술형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걸 좀 풀어 쓰면 되겠죠. 이 선생님 여기 표시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거를 이렇게 맨 앞이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말로 쓰면 되죠. 맨 앞이 4가 오는 경우 6개. 그 다음에 맨 앞에 숫자가 3이 오는 경우 6가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 중에서 순서대로 써보면 여기가 15번째다 라고 우리가 이 정도 서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15번째 숫자는 234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선이 있는데 가로로 평행선이 3개가 있고 세로로 평행선이 4개가 있네요. 서로 만났을 때 이 평행선들이 만났을 때 평행사변형이 생기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냐 이거랑 또 좀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요런 거 여기도 평행사변형이죠. 이것도. 그럼 요런 거 몇 개인지 세보고 뭐 6개네요. 그죠? 그럼 이거밖에 없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여기가 3개가 있죠. 또 이거밖에 없냐?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옆으로. 또 이거밖에 없냐? 이렇게 2개짜리도 있겠죠. 2개짜리. 이거 세보기 힘들죠. 예, 뭐 4개짜리도 있을 거고요. 이걸 하나씩 다 세보기 힘드니까 이것도 한번 단순화 시켜보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잠깐 보면 뭐예요? 어떤 거 원리죠? 바로 세로로 내려오는 선 중에 2개가 결정되고 가로 평행선 중에 내가 2개를 결정하면 자, 이 평행선과 요 평행선이 결정이 되면 평행사변형 요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로 생긴 평행선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세로로 내려오는 평행선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선택하면 우리가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들은 순간 이제 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겠죠? 예. 가로가 몇 개? 3개잖아. 3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세로선 몇 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선택해서 이 가지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선택해야 되니까 곱해주면 바로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똑같고 그냥 3이죠.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2는 뭐 4,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6, 3, 18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사고력 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한다. 자, 빈자리가 다음과 같이 8자리가 있을 때 남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 모두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는 빈자리가 없게 한다. 남자들은 따닥따닥 붙여서 서로 붙어서 앉게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자, 한번 생각해보자. 남자가 지금 3명이 있는데 3명은 서로 붙어서 앉아야 되잖아. 그 3명을 묶어야겠죠. 이웃하니까. 3명은 남자 3명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남자 3명이 이제 하나가 돼서 앉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이 자리가 앞에 4자리, 뒤에 4자리가 있잖아요. 앞뒤로. 앞에 앉을 것인가, 뒤에 앉을 것인가를 결정해야죠. 이 3명, 이 3개가 묶여진 남자들이 앞에 앉을 것인가, 뒤에 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방법이 2가지죠. 그죠? 곱하기. 자, 이제 남자애들이 앉기를 결정해서 난 앞에 앉을래 라고 결정했어. 그럼 앞에 앉았을 때 이 3명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3명이 자리 바꾸는 거는 뭐예요? 3명이 줄 세우는 거니까 3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자리에 앉는 방법은 2 곱하기 3 팩토리얼이에요. 오케이? 그래 이제 정해졌어. 남학생이 앞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어쨌든 앉기로 하고 3명이 자리 바꿔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제 한 가정해 봅시다. 앞쪽에 남자애들 3명이 쪼르륵 앉았어요. 근데 3명이 앉았을 때 여기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3명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서 앉을 수도 있잖아요. 왼쪽에 붙어서 앉을 것인가 오른쪽에 붙어서 앉을 것인가. 이것도 경우의 수가 또 2가지 생기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 2가지를 또 곱하는 거야. 복잡하죠. 선생님 그럼요. 그러면 남학생이 뒤에 앉아도 이렇게 앉을 것인가 이렇게 앉을 것인가 해서 또 2가지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2를 또 곱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곱하기 2가 바로 앞에 앉았을 경우에 경우 하나, 뒤에 앉았을 경우에 하나 다 계산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시 해보는 거예요. 자, 남학생 3명이 뭉쳤어. 남학생 3명이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3명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3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남학생 3명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남학생이 왼쪽에 붙어 앉을 거냐 오른쪽에 붙어 앉을 거냐가 2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곱하기 2죠. 근데 그 상황 그대로 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2가지란 얘기죠. 아까 그 식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남학생은 그냥 처리가 됐어. 남학생은 처리가 됐고 이제 여자 4명이 앉아야 되는데 이제 남학생은 어딘가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3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제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남았죠. 이 5자리에 이제 여학생이 앉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학생 한 명 보고 너 어디 앉을래? 네가 앉은 곳에 가서 앉아. 그러면 여학생이 5개 중에 하나 앉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여학생도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앉으면 되고요. 그 여학생이 앉는 것은 바로 5자리 중에 4자리를 선택해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는데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줄도 세워야 되죠. 그렇죠? 여학생이 막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저기 앉을 수도 있고 줄이 바뀔 거 아니야. 선택하는 4자리가 정해지고 그 4자리에 앉는 여학생이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 4개의 자리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식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5p4는 5 4 3 2 이렇게 되겠죠. 5 4 3 2. 자, 이걸 다 곱해보면 2880 이렇게 나온답니다. 상당히 많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880까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16번이냐? 16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선 L, M 위에 각각 5개, 4개의 점이 있다. 자, 이렇게 점이 뭐 5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4개의 점이 있네요. L 위에 있는 점과 M 위에 있는 점을 연결을 한대요.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한대. 그래서 두 선분이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세보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앞에 우리가 평행선 문제라든가 삼각형 문제라든가 이런 도형 문제는 실제로 해보라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몇 개인지 세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고 할까요? 왜냐면 헷갈릴 수 있잖아, 세보다가. 그러니까 이걸 다 그려가지고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세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선분을 그리는데 선분을 그리려면 이쪽 왼쪽에서 지금 몇 개의 점이 필요해요? 몇 개의 점? 그렇죠. 2개의 점이 필요하죠. 2개의 점이. 그래서 5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5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지금 점 몇 개가 필요할까? 4개 중에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 2.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 점 4개가 선택됐죠.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런데 이게 2개가 선택이 되면 연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둘이 만나지 않겠죠. 선분이 만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위에선 아래로 가고 아래에선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점을 내가 2개를 선택을 했어. 이렇게 점을 선택했어. 오른쪽에도 2개를 선택했어. 이렇게. 이미 선택한 상태면 선택하는 순간 연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연결하면 둘이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X, 만나는 점이 생기지 않겠죠. 우리 이 문제는 만나는 점이 생기도록 연결하라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생기도록 하려면 무조건 어떤 형태로? X자 형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X자 형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점만 선택하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X자 형태로 연결해 버리니까 점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를 우리가 곱해주면 동시에 점 4개 이렇게 이 2개 선택해야 되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 컨비네이션 2는 5, 4, 2, 1 4 컨비네이션은 4, 3, 2, 1 2는 4 약분 나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얼마? 60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분 이렇게 X자로 연결되는 선분의 개수는 두 선분이 만나는 경우의 수는 60개야. 60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우의 수 단원의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좀 어렵나요? 지금 문제 푼 것들 이런 거 다 공책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최소한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중에 교실에서 만났을 때 요거에 대한 과제물 검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꼭 공부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일단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납시다. 안녕.